안녕하십니까. 임세훈의 북토크 더 찬스 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고유가, 또 스태그플레이션, 또 고금리, 우리나라도 지금 자이언트 스텝 밟고 얼마 전에 또 베이비 스텝까지 밟고 국내외에 이 다변하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봐야 될지, 또 만약 내가 투자자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내 재산을 더 불리거나 아니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궁금해서 우리나라의 거시경제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김영익 교수님의 책이 나왔길래 이번에는 그 책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김영익 교수님을 소개하자면요, 하나대투증권 부사장과 대신증권 리서치 센터장을 지냈습니다. 또 하나금융 경영연구소 대표이사 등을 거쳐 현재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이자 한국금융연구원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자신만의 주가 예고 지표를 바탕으로 지난 9.11 테러 직전의 주가 폭락과 그 후의 반등, 또 2004년 5월에 주가 하락과 2005년 주가 상승 등을 맞춰 일약 족집게 애널리스트로 떠올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경제위기를 사전에 경고하기도 했다. 5년 연속 매경 이코노미, 환경 비즈니스 등 주요 언론사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된 바 있으며 지은 책으로는 금리와 환율 알고 갑시다, 투자의 신세계, 그레이트 리셋, ETF 트렌드 2020, 2020년부터 2022년 앞으로 3년 투자의 미래, 위험한 미래 등이 있다. 일단 프롤로그는 제가 전부 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에서 교수직을 맡기 전에 나는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으로 주로 이코노미스트 역할을 했다. 환율, 금리, 주가 등을 예측하고 시장 평가를 받는 일이다.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직업인지라 그때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습관이 생겼다. 요새도 4시만 되면 눈이 떠지는데 눈을 뜨자마자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살아있기에 또 이렇게 책을 쓴다. 나는 오랜 시간 경제를 공부해오면서 돈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게 되었다. 돈이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반대로 돈이 없으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못한다. 그래서 돈은 정말 중요하다. 조금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자녀들을 교육해야 하고 부모님 용돈도 드려야 한다. 가능하면 어려운 이웃들도 돕고 싶다. 조지 버나드 쇼는 돈이 다는 아니지만 많을수록 좋다고 말했다. 살아가면서 돈이 많으면 좋다. 그리고 그런 돈을 축적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금융시장이다. 경기에는 항상 사이클이라는 게 있다. 코로나19로 충격을 받은 세계 경제는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2023년 무렵에 상당히 어려운 위기가 한 번 더 닥치리라 보고 있다. 각국의 부채가 너무 많고 자산 가격에 거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세계 경제가 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기회가 오면 우리는 또 다른 부를 축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제목 더 찬스는 바로 그런 뜻에서 지은 제목이다. 위기는 우리가 충분히 대비하고만 있으면 또 다른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주변의 부자들을 봐도 위기 때 현금이 많이 있었고 용기가 있었다. 어려운 시절을 맞으면 많은 사람이 두려워서 투자를 못하지만 그런 때일수록 부자들은 가진 현금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레버리지를 일으켜 또다시 금융자산을 축적한다. 부자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다. 시대에 당하지 말자. 시대에 당하지 않으려면 거시경제의 흐름을 알아야 한다. 이 책에서는 글로벌 경제의 흐름과 금리, 환율, 그리고 이와 관련한 우리 경제와 자산 가격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1부에서는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살펴보고 세계 경제 성장 축의 변화를 예측해 본다. 2부에서는 환율 전쟁에 대해 알아보고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제안한다. 3부에서는 구조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우리나라 경제를 진단하고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어떻게 대응할지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4부에서는 주가와 부동산 등의 자산 가격을 전망하고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이런 환경에서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여러분은 매일같이 가정에서 또 회사에서 정말 많은 의사결정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일상의 작은 선택부터 자산에 관한 큰 선택까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거시경제의 흐름을 알고 있으면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 책이 여러분이 해나갈 수많은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기회는 오고 있다. 2022년 5월 김여경. 기회는 오고 있다. 역설적이죠. 그만큼 지금 사회 환경이나 거시경제 환경이 어둡다는 뜻이죠. 어두울수록 부자들에게는 분명히 큰 기회가 오고 또 그 거시경제 흐름을 잘 파악하고 결정했을 때는 큰 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애널리스트의 정말 적절한 말입니다. 1부 부의 대전환이 온다. 일단 언제나 위기는 온다. 그러면서 경제성장 과정에서는 위기는 반복되었다. 경제성장이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전체적으로 경제성장 지표를 보면요, 이렇게 서서히 완만하게 성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걸 좀 좁게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올라가는 국면에 있는 건지 내려가는 국면에 있는 건지, 또 내려가는 것도 내려가는 중간에 있는 건지 최저점에 있는 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도 결국은 우리는 성장을 조금씩이라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런 위기가 왔을 때는 모든 자산 가격이 폭락한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런 때야말로 부를 늘리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개인과 기업, 심지어 국가의 미래마저 달라질 수 있다. 우리가 위기를 예측하고 대응해야 하는 이유이다. 맞습니다. 그냥 시대에 몸을 맡기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국면에 지금 있는지를 최대한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 상태에 맞게끔 대처를 해야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도 있고 더 큰 위기 속에 빠지지도 않고 오히려 또 위기를 기회로 또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건 좀 재밌었습니다. 지금 중국의 미래가 이제 고도 성장에서 안정 성장으로 체질이 바뀐다. 연 6%에서 10% 가까이 성장했던 고도 성장에서 선진국처럼 연 2%에서 4% 정도 안정적인 성장으로 바뀐다. 이게 꼭 나쁜 건 아니고요. 이제는 개발도상국, 물건을 만들어내는 이제 고도 성장에서 이제는 미국처럼 소비를 통해서 성장하는 변화 시기를 맞이한다. 상상이 가나요? 물론 상상이 가죠. 지금은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이지만 또 반대로 중국의 그 10%가 소비하는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이제 GDP가 1만 달러 넘고 2만 달러, 3만 달러에 가까이 되면 중국의 거의 전 국민이 미국처럼 소비를 하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러면 꼭 물건을 만들어서 성장하는 게 아니고 미국처럼 소비를 해서 성장하는 나라가 될 겁니다. 그럴 경우를 예측을 하고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할 건지 역시 애널리스트라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중국의 제조업체에 투자를 많이 했다 그러면 이제는 중국 내 소비업체들에게 투자를 해도 좋겠다. 이거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 평생을 애널리스트로 그다음에 그 경제를 분석했던 전문가 입장에서 그런 형태로 투자처가 바뀌고 그리고 그렇게 흘러가지 않겠냐.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언제, 타이밍이겠죠. 마찬가지로 세계 소비축이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 아직은 아니지만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답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경제적 영향 궁금하죠. 대부분 저희가 생각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는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석도 들어봐도 괜찮겠다. 한국의 물가 상승률도 심각하다. 지난달에 6%대였으니까 이번 달에는 아마 5%대로 낮춰질 것 같은데 우리나라 목표 그 물가 상승률이 2%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금리를 계속 올림에도 불구하고 5%, 6%다 그러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쉽게 말해서 월급은 그대로인데 월급으로 살 수 있는 물건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니까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무섭죠. 똑같이 100만 원을 벌어도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워낙 석유, 에너지, 또 천연자원 그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것도 좋았어요. 뒤에는 아시아에 있다. 금융 강국을 꿈꾸는 중국. 진짜 그렇습니다. 이거 보면 충분히 납득은 갑니다. 그리고 인도와 베트남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가 아마 동남아시아에 있고 아시아 국가지만 전 세계적으로 일본을 무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또 중국을 무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고 인도, 베트남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유럽을 제외하고는 우리보다 좀 못하지 않나라는
이런 선민의식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건 이제 잘못된 인식이고요. 지금이야 저희가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이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보다 가난한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현재 잘 살고 있다고 해서 그 나라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개발도상국이나 아시아 국가들의 잠재력을 잘 파악을 해야 투자처로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수출 금액보다 앞서가는 주가. 우리가 볼 때 주가만 보잖아요. 전문가들은 그렇게 안 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올해 수출액이 얼마 됐다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미리 주가는 발표하기 전에 이 흐름을 보고 주가에 반영되고요. 발표한 다음에는 오히려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이 수출 금액을 선행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볼 때 단순히 그 지표만 보는 게 아니고 그 기업의 손익 현황을 보고 이제 뭐 투자를 해야 돼. 당연한 건데 아마 다 그렇게 하고 있을 텐데. 또 중요한 거, 이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가가 하락되고 경기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윳돈을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종목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냐?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에 투자를 해라. 포스코가 배당률이 한 4% 정도 된답니다. 은행에서 주는 이자보다 높겠죠. 주가가 변동이 없다는 가정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배당이 높은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오히려 은행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죠. 거기다가 장기적으로 주식이 오를 수만 있다 그러면 상당히 주식도 투자할 만하죠. 근데 대부분 그렇게 장기 투자하는 경우는 제가 많이 보진 못했어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대부분 투자를 합니다. 선행 지수와 물가를 보면서 주식 투자 비중을 결정해야 한다.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투자를 내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면 이 내용을 참고해서 좀 더 안전하게 포트폴리오를 짤 필요가 있죠. 부동산은 불패일까?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말합니다. 집은 투자재인가 소비재인가? 여러분은 투자재입니까? 아니면 소비재입니까? 저는 집이 한 채밖에 없어서 저는 소비재입니다. 제가 여러 채 있다 그러면 제가 거주하고 있는 한 채 빼고는 투자재겠죠. 투자재이냐 소비재이냐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확실한 건 뭐냐면 이제 점점 우리나라에서도 투자재에서 소비재로 바뀌고 있다. 제가 말한 건 아니고요.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부동산 가격의 조정이 오는 시기. 이거는 수치적으로 잘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궁금하죠? 고령화가 부동산에 미칠 영향. 우리나라는 심각하게 고령화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군소도시에서는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고령화가 부동산에 미칠 영향은 어떨까요? 저도 이거 보고 답답했습니다. 자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또 금융자산의 적정 비율은 어느 정도 퍼센트를 해야 될까? 전문가의 의견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세계 질서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질서가 시작됐다. 궁금하죠? 어떻게 해서 잡혔는지. 또 요즘 대기업들의 화두입니다. ESG 경영 시대의 도래.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살아남는 기업. 이렇게 해서 이 책이 마무리됩니다. 제가 그 소제목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방송을 보다가 김영익 교수님이 어떻게 이걸 설명하고 있을까라고 궁금하시다고 그러면 가급적 책을 한번 사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저희 카페에 놔둘 테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글이 그렇게 빼곡히 적혀 있는 건 아니고 책이 크진 않아서요. 한나절 정도면 충분히 다 완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부분은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쉽게 맥락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물가도 높고 유가도 높고 또 달러도 높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고 생존해야 되는지 이 책에서 힌트를 한번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임세훈의 북토크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